자, 그러면 이제 손실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를 범위에 있어가지고 손실함수는 일단 망소, 망대, 망목 특성에 대한 손실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저희가 품질 개선 활동에 의해서 산포가 개선됐습니다. 근데 그런 산포 감소에 대한 이익을 손실함수로 계산을 해서 경영자들한테 수치로 보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손실함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떤 기능 산포 저감에 의한 품질 비용의 개선 효과를 돈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금액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손실함수입니다. 자, 그럼 일단 품질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품질의 정의를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품질의 전문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파이겐바움이라든지 듀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되게 품질을 어떤 사용자 또는 고객의 사용 편리성 이런 쪽의 품질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게 내렸는데 다구치 박사는 그분들하고의 품질의 정의를 다르게 내렸습니다. 즉 품질이란 게 뭐냐? 제품이 출하된 때부터 그 제품이 사회에 끼친 손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품질의 정의란 게. 즉 우리가 어떤 캔을 만들지 않으면은 사회에 끼친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서 캔을 사서 그 캔을 사서 뜯는 순간부터 사회에 끼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마시고 나서 버려야죠. 수거해야죠. 또 수거해서 또 어떤 재활용하는데 뭐 으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이겁니다. 그것을 바로 어떤 손실이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 평판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이미지도 손상이 돼서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 감소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손실함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한 초기에 비용과 어떤 품질의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산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필히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함수를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의 관점에서 내 공장의 품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퍼 스펙 리미트하고 그 다음에 로우 스펙 리미트가 있는데 M은 타겟치입니다. 즉 목표치라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내 공장에 있는데 눈으로 봐서는 4번 공장이 제일 좋죠. 4번 공장이 제일 좋은데 왜냐? 그러면 뭔가 수치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는 보기는 좋은데. 그래서 일단 이 4개 공장을 보게 되면 100%를 검사를 일단 한다 이거죠.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전부 다 똑같고 자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어느 공장을 협력업체로 선정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물론 4번이 제일 적절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과연 그런지를 한번 손실함수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손실함수를 보게 되면 자, 이 방의 온도가 몇 도이면 덥다고 느끼십니까? 하고 이 방의 온도가 몇 도이면 춥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쪽은 반대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죠. 손실함수 개념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가운데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덥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어떤 급속하게 늘게 되죠. 어떤 온도를 지나면은 늘게 되고 춥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어떤 범위를 느끼면 급속하게 바꿔지게 되죠. 즉 뭐냐면은 온도에 대해서 이 어떤 목표치를 중점으로 해서 목표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춥다 덥다를 급히 느껴진다 이거죠. 사람이. 그게 바로 품질함수하고 품질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표치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급격하게 품질이 나빠져요.
목표치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품질함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손실의 해석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봤어요. 어떤 로우 스펙 리미트나 또는 어퍼 스펙 리미트를 벗어나면 불량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건 옛날 생각이라 이겁니다. 옛날 생각이고 어떤 다구치에서의 어떤 손실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 품질의 목표치, 어떤 특성의 목표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불량, 보통, 양호, 최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같은 품질이라고 그래도 즉 불량은 이제 puor가 되겠죠. 보통은 fair, 양호는 good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걸로 바꿔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냐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져요. 어떤 스펙을 벗어나면 불량이 아니라 어떻게 위치에 위치함에 따라서 이게 품질이 달라진다 이거죠. 자, 손실함수의 사용 이유는 이 제품이나 공정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품질 불량에 의한 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손실함수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은 어떻게 하느냐? 허용차 설계에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허용차 선정, 허용차 설계 또는 선정에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품질공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좌에서는 온라인 품질공학은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에 온라인 다구치에 그 필요성이 생기면 제가 다시 교재에 보강을 하든지 제 강의를 제 9장을 다시 보강을 해서 그 강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망목 특성의 손실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ly는 어떤 k 괄호 열고 y-m의 제곱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망목 특성의 손실함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출력값, 반응값이 y가 있는데 그 값이 목표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거죠. 그 수식이 바로 이 수식입니다. 손실이라는 게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그로부터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즉 2차 함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비례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있게 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망목 특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즉 m 플러스 델타 제로만큼 벗어났을 때 이게 손실이 A라고 그랬다면은 이게 손실이 A라고 그래보죠. 손실이 A라고 그래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즉 A는 이 손실은 어떻게 되냐면 Y가 M 플러스 델타 제로니까 어떤 제곱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K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제로 제곱분의 A가 된다 이거죠. 즉 공차의 제곱분의 그 손실 금액의 항으로 돼서 이게 K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자력 기구다, 뭐 원자력 설계다, 아주 이 인사사고에 그 관계되는 것들 있죠. 또는 우주성을 써놓아 올린다. 이랬을 때 보면은 이런 K 값들이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공차는 엄청 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지면 또 이게 K 값이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정미를 요한다거나 또는 어떤 고정세, 그 다음에 아주 안전사고에 그런 것들은 이 K 값이 큽니다. 자, 옛날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디스코 나이트에서 열심히 젊은 남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위에서 조명등이 떨어졌어요. 몇 톤이나 되는 2톤 정도 되는 조명등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인사사고 났습니다. 자, 그거 보니까 안전설계가 안 됐더라 이거죠. 봤더니 줄 가닥을 두 줄만 이렇게 연결해 가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줄 가닥이 7,000원씩이었는데 그 줄 가닥을 2줄만 더해서 4줄만 하더라도 인사사고는 안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현명한 게 뭡니까? 그 적은 돈으로 인사사고를 안 내게 하는 게 업주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것도, 이 설계도 지금 이 손실함수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Y는 이 K, Y-M의 제곱이지만 출력 반응의 재정적 중요도에 달리기 때문에 이 K는 예를 들어서 원자로 안전장치다. 그러면은 K 값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죠. 손실함수 성질을 보게 되면, 이거 보게 되면은 M에서 손실이 제일 적죠. 이게 손실함수의 성질을 보면 이게 손실인데, M에서는 제로다 이거죠. 제일 적다 이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다음에 Y가 M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멀어질수록, 그죠?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Y가 M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LY는 금액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말씀드린 게 K가 델타 제로 제곱분의 A가 되는 그런 근거를 이제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손실은 목표치로부터의 편차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손실은 목표치로부터의 편차의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봐보죠. 목표치가 115인데 이게 20볼테이지씩 앞뒤로 변하게 되면 이게 기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의 품질을 설명을 할 때 LD550을 씁니다. LD50. 즉, 레탈 도스 5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평균 고객의 50%가 제품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값이 LD50입니다. 고객의 50%가 제품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값이 LD50 또는 이제 이 고객 한계치, 커스터머 토러런스로서 소비자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게 이제 지나면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소비자 한 명이 불만을 느끼면 곧바로 며칠 후에 16사람한테 전파가 됩니다. 16사람이 또 전파가 돼서 256명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회사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이랬을 때 LD50을 우리가 델타 제로로 표시를 하고, 그때 평균 손실을 소비자 손실 A0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115V가 이 목표치인데, 여기서 20볼테이지가 변하면 LD50이라고 그려보죠. LD50. 즉, 한계치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 손실이 100불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금방 K값이 계산이 되겠죠. K값 계산은 금방 돼서 약 이 볼테이지 제곱분의 0.25달러로 그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수식은 L은 0.25 곱하기 Y-115의 제곱으로 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K값을 구했으니까 그 수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손실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개의 손실을 따져보겠습니다. 딱 한 개의 손실을 한번 따져보는데, 예를 들어서 110V 제품 하나가 출시가 됐다. 그러면 그 식에다가 11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Y에다 110을 넣게 되면 6.25불을 지불한다 겁니다. 6.25불. 한 개당 6.25불. 근데 이것은 사회에 끼친 손실이야 이거죠. 이게 불량이 없었으면은 손실이 없었을 텐데 110볼테이지를 출함으로써 사회에다가 끼친 손실이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공차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차 선정에도 이용한다고 그랬죠. 손실함수를.
토러런싱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손실을 아까 전에 2불에 한정시킬 수 있는 스펙이 뭐냐? 즉 LY를 2불로 이게 한정시켜 줄 수 있는 공차를 선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LY에다가 2불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풀어보면은 Y는 115 플러스 마이너스 3볼테이지로 나온다 이겁니다. 즉 Y가 하한이 112볼테이지고 상한이 118볼테이지 내에서만 들면 이것은 이 파워 서플라이는 손실이 2불 내로 줄어들 수 있다 이겁니다. 2불 내로. 그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는 뭐 이 방법을 써도 되죠. 이 방법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쓰면 되죠. 그리고 델타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델타는 A0분의 A 곱하기 델타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거기에다가 델타 절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위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런 토러런싱을 하는데, 즉 이 공차 설정을 하는데 이용이 된다. 공차 선정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주 이용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Y가 115 플러스 마이너스 3볼트 내에 있으면 손실이 2달러보다 적다 이거예요. 2달러보다 적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제조공차, 즉 112볼테이지하고 118볼테이지는 이 제품 출하 여부 기준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게 생산자나 고객에게 끼치는 손실 분기점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경우 2불의 손실을 고객이나 생산자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고객이 감수하든 생산자가 감수하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공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 예를 들어서 110볼테이지게 이게 112에서 118까지가 돼야지 이게 손실이 2달러로 되는데 112에서 118볼테이지가 돼야지 이게 손실이 2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10볼테이지를 출하를 했다. 그러면 6.25불이 생긴다. 이거 나같이 그 계산한 결과 보면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2불이 되니까 본래는 6.25불 손실 생기면서 2불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즉 재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경우는. 그죠? 가만히 있으면 6.25불 손실을 한 개당 미치는데 우리가 재작업을 하게 되면 2불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경우는 재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재작업을.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손실이 만약에 생긴다. 손실이 생기면은 결국은 뭐냐? 이 손실이 생산자한테 되돌아와요. 결국은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아무런 조치 안 하면 돈이 안 들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나쁜 평판을 얻음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깎음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창출을 막게 됩니다. 결국은 회사가 멍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시 제가 이제 고객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고객 만족을 외칠 때 이미 일본 업체는 고객 감동을 외쳤어요. 고객이 만족만 해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죠. 누구나 다 어느 상점이나 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똑같다 이거죠. 이 상점 하나 저 상점 하나 다 똑같은 엽차 제공하고 주스 제공하면 어디 가나 똑같죠. 그런데 한 군데에서 차별화를 둬가지고 생일날에 블랑제리에 케이크를 보내준다든지 이러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거죠. 뭔가 고객을 감동할 수 있는 또는 뭐 생일에 꽃을 보내준다든지 또는 제 생일보다는 제 아내의 생일에 어떤 카드를 보내서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레코드 판이 들어있는 카드를 보내준다든지 뭔가 감동을 줘야만이 차별화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 만족을 외칠 때 이미 일본 업체들은 공장에 가보면 고객을 감동을 시켜서 다시 찾아오게끔 만든다. 그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보다는 고객 감동이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은 고객 감동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 고객 절도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 절도를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외칩니다. 그래서 고객을 떠나서는 결국은 저희들 살 수는 없는 거죠.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1개 이상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1개 이상이었습니다는 이 1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제품 평균 손실이 생긴다 이거죠. 자, 평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 n분의 그렇게 되겠죠. n분의 전부 다 이 비례상수 k를 곱해서 그 각각의 이 출력값에서 목표치 값을 빼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제곱한 값이 이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이.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1개 이상 있을 때 손실의 함수는 평균주의 3포 더하기 평균치로 붙어서 목표치의 편차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2단계 설계에 최적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1개 이상, 즉 다량 생산하는 경우에 손실은 뭐냐 하게 되면 먼저 3포를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3포를 잡고 평균치로 이동을, 평균치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또는 목표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치로 이동을 시킨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즉 손실함수는 평균주의의 3포하고 목표치하고의 그 편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생산량의 품질을 평가할 수 하려면은, 즉 손실을 줄이려면은 이 평균 제곱 편차, 즉 이 편차 제곱 평균을 줄여줘야 하는데, 즉 3포를 줄이고 그 다음에 평균을 목표치로 조정한다. 즉 2단계 설계를 함으로써 이 손실함수의 그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단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과정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공장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공장을 재방문을 했습니다. 자, 따져봤더니 데이터의 MSD를 구할 수 있겠죠. n분의 y1 m의 제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이걸 구하시면은 MSD가 2.92불이 나오래요. 1공장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실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합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합식에다가 구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은 이와 같은 MSD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을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좀 되죠.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면서 4공장의 품질이 제일 안정이 됐었죠. 즉 손실도 개당 0.15불로 적고, 그 다음에 이 MSD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0.62로 이것도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샘플은 13개로서 공장 3에 대해서 일단 계산 예를 일단 보여주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 K는 0.25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목표치가 115V이기 때문에 공장 3의 데이터를 내보면 Y바는 13분의 13개의 데이터니까 이것들 전부 다 해봤더니 Y바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바 마이너스 M의 제곱은 얼마냐면 곧바로 구해지죠. 113 마이너스 115의 제곱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n분의 yn 마이너스 y바의 제곱 플러스 각각의 yn 마이너스 y바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더하니까
0.92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MSD를 구해보니까 이 시그마 제곱하고 Y바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이게 4.92가 나와서 전체적인 L은 1.23, 개당 1.23불이 되더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순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계산은 전부 다 이걸 따라서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이걸 따라서 계산이 쭉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와 같이 손실이 정해졌죠. 4번 공장이 n분의 0.15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이 개당 0.27불. 그 다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공장 1에서는 개당 0.73불인데 뭐 무작위로 이렇게 제품 선정해서 출하하게 되면 자, 어쨌든 누군가가 0.73불의 손실을 철회하기 때문에 이 손실 함수로부터 계산된 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고객이나 또는 생산자 또는 어떤 간접적인 소비자 중에 누군가는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고객이 지불하게 되면 열받죠. 그죠? 그 회사 제품 잘 안 사게 되죠, 앞으로. 자, 만약에 공장 2의 경영자가 2만 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장 2의 품질 수준을 공장 4처럼 만들겠다 할 경우에 타당성이 있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간 생산량이 10만 개라고 했을 때 손실함수를 계산해 보니까 월간 생산량 곱하기 4하고의 그 품질 손실 차이를 곱해 보는 거죠. 즉 0.27불 빼기 0.15불을 했을 경우에 약 월간 12,000불을 절감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2만 불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2달 정도는 돌려야지 겨우 본전 빠진다 이거죠. 그죠?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만 불 투입을 해도 결국은 4공장 정도의 이 비용 효과를 보려면은 2달 정도는 꼬박 월 10만 개씩을 생산해야만이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런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제품이 한 달간만 생산하고 그만둔다. 투자 안 해야죠. 해봤자 본전을 못 뽑잖아요. 안 하는 게 낫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품질 개선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이제 그 망소 특성의 손실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소 특성의 손실함수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약간. 그래서 수식 자체만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전부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는 망목 특성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바뀌어졌었죠. y-m의 제곱이 됐었고 여기는 0으로부터의 목표치가 0이기 때문에 y-0의 제곱은 결국은 y제곱이죠. 즉 ky 제곱으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MSD는 최종적으로 시그마 제곱 플러스 y바 마이너스 0의 제곱인데 0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것도 시그마 제곱 플러스 y바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수식 계산한 건 똑같아요. 뭐 하나도 변할 게 없죠. 나머지하고 이제 전부 똑같이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아까침에 케이블 케이싱 제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Y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수축률이 1.5%이면 고객 절반 정도가 불편하고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교체 비용이 80불이라 이겁니다. 즉 1.5%가 LD50이죠. 고객이 참을 수 있는 한계치죠. 즉 델타 제로라고 아까침에서는 델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가 80불이고 Y 제로가 1.5%니까 K는 얼마냐? 1.5 제곱분의 80이 되겠죠. 즉 35.56이 되니까 손실함수는 망소 특성이기 때문에 35.56 곱하기 Y 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제 손실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소 특성의 손실함수 전체 수식은 K가 35.56이니까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겠죠. 35.56 곱하기 시그마 제곱 플러스 Y 바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타입 A하고 B하고를 줬는데 각각의 재료가 들어왔는데 어떤 게 수축률이 더 좋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만큼 생기느냐는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죠? 해봤더니 일단은 두 재료 모두 다
수축률을 측정해 보니까 사양은 충족을 시킵니다. 근데 사양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양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합격, 불합격만 측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 타입 B가 타입 A보다도 수축률이 작아가지고 손실을 따져봤더니 사양에는 들어가지만 타입 B가 개당 손실이 0.19불로서 타입 A의 2.679보다 개당 손실이 2.4, 5불 정도가 적더라 이겁니다. 개당 손실이, 품질 손실이 2.5불당 적다는 것은 10만 개를 생산하면 25만 불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5만 불이. 시장에 나가게 되면 1년이면 300만 불 정도의 품질 손실 비용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재료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사양에는 들어가지만 품질의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치로부터서의 차이가 불합격, 합격으로만 따지지 말고 좋은 것, 굿, 또는 페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페어, 아주 나쁜 것, 이렇게 구분해서도 얼마든지 표현하면서 그걸 돈으로 따져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져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품질 비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메이커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A 메이커에서 받았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어떤 B 메이커가 우리 재료가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한 경우는 이제 그 경우가 되겠죠. 만드는 사람, 네. 만드는 사람한테는 시장에 보내서 네. 그 시장에 크레딧 비용이 네. 있을 때 그 비용이 산출이 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 때 아까처럼 게스켓을 한번 테스트 해봐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게스켓을 두 군데에서 납품을 받았다. 게스켓을 실험해봤더니 A하고 B하고 봤더니 어떤 밀폐되는 어떤 밀폐력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것도 이와같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밀폐력이 어느 정도 한계 넘어가면 분노가 폭발한다 이거죠. 다 세버리니까.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을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를 바탕으로 고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있으면 아주 왔다죠. 그죠? 없는 경우는 엔지니어들이 어떤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내야죠. 즉, A0를 지금 A 값을 말하는 겁니다. A0 값.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돈이라면 환장하죠. 그죠? 돈으로 절약이 됐습니다. 그럼 가장 확실해요. 다른 건 뭐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돈으로 이 정도 절약이 됩니다 하면은 그걸로 시행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가능하면 환산해서 해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뿅 가죠. 그죠? 뿅. 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망대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 특성도 손실함수만 틀리고 나머지 계산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K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L값, 그 다음에 MSD 값 뭐 이것들만 다르다 이거죠. 각 손실함수 수식을 봤을 때. 그래서 손실함수의 망대 특성의 손실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망대 특성의 손실함수의 그래프예요. 즉 뭐냐면은 크면 클수록 이 품질 손실이 적어진다 이거죠. 망대 특성이 뭡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즉 크면 클수록 품질 손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그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는. 자, 그러면은 망소 특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나오겠죠? 망토 특성은 이거의 반대로 나오겠죠? 크면 적을수록 품질 손실이 적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 반대 그래프가 되겠죠? 망소 특성의 그래프는 그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 강도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구하고, 예를 들어서 용접 강도가 0.2였을 때, 그 강도 분량으로 평균 이 A0가 이게 교체를 200불을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K값 계산한 게 있었잖아요. 앞에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즉, 200 곱하기 0.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Y0가 이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강도가 0.2였을 때 이게 200불이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식에다 넣어가지고 손실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구해가지고 결국은 이 수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 수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곧바로 여기에다가 K값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구한 값들을 계산하면 이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접 후에는 어떤 게 더 좋느냐 하는 것들은 금방 이것만 계산해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10만 개를 생산한다 하게 되는 경우는 곧바로 또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을 쭉 손실함수를 이용을 해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흐리지만 위에가 이제 망목 특성의 손실함수, 중간이 망소 특성의 손실함수,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망대 특성의 손실함수로서 이 표시가 되고 각각의 수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액을 이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품질 비용을 따진다 할 때는 이 장에서 사용했던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비용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뭐 식스시그마에서는 COPQ가 있죠. 그죠? 인터널 비용하고 외부 비용, 익스터널 비용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또 따지는 것도 한 가지 또 프로젝트예요. 외국 기업들이 오게 되면 COPQ부터 따져요. 그래가지고 컨설팅 비용을 200만 불 내라, 뭐 100만 불 내라 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에서 미국에서 데려다가 COPQ만 하는데 상당한 비용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들이기가 어려우면 이와 같은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몇 대인데 우리의 현재 품질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은 됩니다.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제 8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마라노비스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 강의 7장 손실함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